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TV의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1.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중 9. 내분비계와 10. 심리정신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2장의 마지막입니다. 2장의 1 마지막입니다. 자,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로 저혈당이 된다. 3. 갑상선의 크기가 커진다. 4.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5.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여기에서 정답은요.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된다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 거죠. 고혈당. 그다음에 갑상선의 크기는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를 하고요. 기초대사율도 감소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요. 그 책 페이지가 178페이지입니다. 자,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특성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이제 당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요. 분비량이 불충분하다고 했고요.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합니다. 갑상선의 크기는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되고요. 근육질량이 감소되어서 기초대사율도 감소됩니다. 자, 이렇게 내분비계의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의 특성 중 인슐린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인슐린이 부족한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1번, 공복 시 혈당 증가, 2번, 정상혈압, 3번, 체중 증가, 4번, 폐활량 증가, 5번, 성기능 상승.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인슐린이 부족한 대상자는요. 공복 시 혈당 증가이죠. 자,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그쵸? 공복 시 혈당이 증가한다라고. 자, 하나씩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면 포도당 이제 인슐린이라고 했죠. 자,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되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쪽에 넘어가면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체중 증가 2. 질 분비물 감소 3. 식욕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성욕구 증가. 자, 정답은 뭡니까? 상처, 치유, 지연이죠. 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됩니다. 질 분비물은 많아지죠. 식욕 감소, 여기에 대한 그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여기 식욕 감소가 아니라 그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다갈증 이게 있었어요. 그쵸? 네. 다음에 성욕구 증가, 발기부전이 온다 했죠. 그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건 당뇨병이고요. 당뇨병은 발기부전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수분 섭취량 감소, 체중 증가, 질 감염의 감소, 음식 섭취량 감소, 소변 배설량 증가. 자, 이제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당뇨병의 증상. 자, 당뇨병의 증상. 여기서 답부터 먼저 찾고 하죠.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5. 소변 배설량의 증가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수분 섭취량은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증가됩니다. 왜요? 다음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다음증은요,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걸 다음증이라고 했어요. 당뇨병에는 다음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나요? 아니요, 체중은 감소합니다. 질염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음식 섭취량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다식증이 있었거든요.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여기 소변 배설량 증량, 다뇨증, 체중 감소, 요런 게 있었어요. 자, 음식 섭취량 감소는 아니고 다식증이라고 해서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자, 소변 배설량은 왜 증가하느냐? 다뇨증. 있었습니다.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되는 다뇨증 있었기 때문에 소변 배설량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기 우리 책에 보면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은 다음증, 다뇨증, 다시증, 체중 감소, 다음 두통, 흐릿한 시력, 무기력, 발기부전, 질분비물 및 질감염의 증가, 상처 치유 지연, 감각 이상 및 저하, 고혈당, 저혈당 요렇게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당뇨병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규칙적인 식사 2. 고섬유질 음식 섭취 3. 규칙적인 운동 4. 표준 체중 5. 유전적인 요인 여기에서 정답은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여기서 정답은 5.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자, 이 당뇨병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과식, 비만, 다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요렇게 5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요렇게 5가지가 당뇨병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저혈당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혈당 증상. 저혈당 증상에는 지금 여기서 정답 볼까요? 1번 맥박 감소, 2번 호흡 증가, 3번 식은땀, 4번 소화불량, 5번 체온 상승. 자, 여기에서 저혈당 증상은요, 식은땀이죠. 자, 저혈당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땀을 많이 흘린다, 식은땀이 난다, 그 다음에 두통이 있다, 시야가 몽롱하다,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당뇨병 대상자가 땀을 많이 흘리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마시게 한다. 이 자세를 바로 눕혀 휴식을 취하게 한다. 3.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인다. 4.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5. 인슐린을 복용시킨다. 자, 여기서 자, 보자. 땀을 많이 흘리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대요. 이게 무슨 증상입니까? 저혈당 증상이죠. 자, 당뇨병 환자는요, 저혈당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뭘요?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항상 휴대해 다니죠. 왜, 그 산 같은 데 가면 초콜릿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자, 정답은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인다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입으로 복용하면 어떻게? 위장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하도록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복용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다음입니다.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머나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혈당 증상이 있어요. 응급처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뇌손상이 오겠죠. 왜? 뇌세포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구적인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충분히 흘린다. 2. 운동 직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3. 혈당이 300mg 입니다. 3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4.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한다. 5. 약물 복용 시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3. 혈당이 3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한다. 입니다. 자, 운동은요. 어떻게? 식후 30분에서 여기 있죠. 공복 상태 운동, 이렇게 운동이라죠. 그래서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최소한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을 해야 된대요. 한 번이 아니라 5번 이상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 시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등산할 때, 그때는요, 저혈당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복 상태 운동한다? 아니요. 그쵸? 공복 상태 운동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최소한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시 운동요법을 병행하지 않는다. 아니죠. 약물 복용 시에 운동요법과 그다음 또 식사요법을 함께 같이 병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3.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여기서 우리가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 뭐라고 했죠?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공복 시에는 운동을 하게 한다. 공복 시에 운동을 하거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을 대비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슐린은 어떻게 주사로 투약한다고 했죠. 경구로 투약한다면 그 위장관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하나요? 아니죠.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합니다. 소금량을 늘립니다. 아니요. 이 사람 싱겁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쵸? 다음입니다. 자, 대상자의 말수가 줄고 매사에 관심이 없으며 식욕부진과 함께 수면 양상이 변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말수가 줄어들고 관심도 없어지고 식욕부진도 나타나고 수면도 변한대요. 어떤 겁니까? 우울증이죠. 우울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절망감, 부정적 사고,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울증. 그쵸? 우울증입니다. 다음, 많은 경우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태도는 1. 관심을 보이면 심해짐으로 모르는 척한다. 2. 대상자를 지지해 주도록 가족에게 조언한다. 3. 괜찮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4. 본인 스스로 극복하도록 지켜본다. 5. 느낌, 분노를 대상자 스스로 인정하고 참도록 돕는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지지해 주도록 가족에게 조언한다죠. 자, 대상자의 관심을 보이면 심해지면 모른 척한다. 아니요.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격려하나요? 그게 이게 일방적으로 막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그쵸? 우리도 무조건 그냥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본인 스스로 극복하도록 지켜본다. 아니요,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느낀 분노를 대상자 스스로 인정하고 참도록 돕는다. 대상자의 느낀 분노를 인정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자, 다음입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중 옳은 것은 자, 1번 서서히 발병함, 급격히 발병함. 2번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 없음, 다음 정신과적 병력 있음. 3번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4번 근사치의 대답을 함. 4번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함. 5. 단기기억이 심하게 저하됨,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됨. 자, 여기서 정답은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3번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근사치의 대답을 함. 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쵸? 야, 그렇다면은 무슨 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몰라. 맞죠?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 나 치매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그 근사치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울증 서서히 발병하나요? 급격하게 발병하나요?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병합니다. 치매가 서서히 발병하죠. 두 개가 바뀌었어요. 바뀜. 다음 정신과적 병력. 우울증은 어때요? 있습니다. 치매는 없어요. 이것 두 개도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다음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치매는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고요. 둘 다 바뀌었고요. 그다음 우울증은요,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돼요. 그러니까 단기기억하고 장기기억이 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치매는 뭐예요? 단기기억이 장기기억보다 아주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자, 그 우울증은요, 짧은 기간에 발병이 되고요. 치매는 긴 기간 동안 발병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요,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난 기억력 장애인가 봐. 어떻게? 하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돼요. 치매는 뭐가 먼저 시작되나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됩니다. 자, 이거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책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다음입니다.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증상의 기복이 심하고 인지장애,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는 질환은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게 뭐라고 했죠? 선망이죠. 선망. 자, 그 선망의 그 증상이요. 주의력 감퇴,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그리고 진압력 장애, 인지 장애, 다음 편집 망상, 정서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요 단어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서히 나타난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의식의 변화가 없다. 단독으로만 발생한다.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정답은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이고요. 서서히 나타난다. 아니죠. 급격하게 나타난다. 회복이 불가능하나요? 아니요. 회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했죠. 의식에는 변화가 없나요?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단독으로만 발생하진 않아요. 치매와 동반되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성질환이다. 2.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다. 3. 급격하게 발생한다. 4. 증상의 기복이 약하다. 5. 수변 양상이 규칙적이다. 정답 있죠? 급격하게 발생한다 입니다. 만성 아니고 급성 질환이고요. 신체 생리적 변화 심하죠. 증상의 기복
심합니다. 수면 양상도 불규칙합니다. 선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비약물요법으로 옳은 것은 비약물요법이랍니다. 자, 1. 가족사진 달력을 가까이에 둔다. 2. 낮에도 커튼을 친다. 3.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4. 가족 구성원의 접촉을 제한한다. 5. 밤에는 주변을 어둡게 한다. 자, 정답은요. 1. 가족사진 달력을 가까이에 둔다 입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방문, 접촉을 높이도록 해야 돼요. 그쵸? 다음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을 밝혀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항상 큰 목소리로 말한다. 대상자 혼자 있게 한다. 3. 달력, 시계 등을 치운다.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5.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정답은요. 4.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 1번 항상 큰 목소리로 말하나요? 아니에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 혼자 있게 하면 안 되죠. 그쵸? 네. 다음, 달력, 시계 등을 치우나요? 아니요. 달력, 시계 등을 치우면 안 됩니다. 다음, 대상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나요? 아니요.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보면서 말을 해야지 위협을 느끼지 않겠죠. 네. 자, 다음입니다.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체성 유지라고 하네요. 그쵸? 자, 마사지를 제공한다. 2.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거예요.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입니다. 네, 지금 두 문제가 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쵸? 다시 찍기는 조금 그렇고요. 초조해할 때, 지금 여기서는 초조해할 때 비약물 치료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선망 중에서 야간 선망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네요. 자, 이 두 문제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초조해할 때 비약물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초조를 하는 방법.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야간 선망이 있죠. 야간 선망은요. 그 늦은 밤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난동하는 거. 그게 야간 선망입니다. 자, 이 야간 선망은요.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에는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주면은요.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수준이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흥분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의 신체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전문가적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야간 선망입니다. 자, 마지막 약간 좀 에러가 났기는 했지만 자, 1.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중 내분비계, 심리정신계 예상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